안녕하세요. 팟캐스트 그냥 사는 이야기. 저는 안아줘라고 합니다. 항상 이맘때가 되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올해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벌써 반을 넘어서 이만큼이나 됐다고? 이럴 때면 보통 저희 아버지도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야, 이러다가 조금 있으면은 이제 가을 오고 추석 오고 어휴, 추석 지나면 날씨가 추워지면서 크리스마스 오겠다. 그럼 올해도 다 끝나네. 이런 얘기를 하시곤 하는데요. 보통 한 해를 시작할 때 나는 올해는 좀 이런 걸 해봐야겠다. 이런 걸 해야겠다라고 계획을 하곤 하잖아요. 아마 여러분도 하셨을 텐데, 저도 마찬가지로 올해 2026년이 시작했을 때 몇 가지 계획한 게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팟캐스트를 꼭 시작해야겠다 였는데, 네, 미루고 하다 보니까, 어찌저찌 하다 보니까, 이제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더 이상은 미루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일단 하자. 왜냐면 뭐라도 해야 뭐라도 될 테니까. 그런 생각으로 일단 무작정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팟캐스트 제가 이름을 그냥 사는 이야기로 좀 정해봤는데요. 특별한 주제가 그때그때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냥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들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우리의 사는 이야기, 저의 사는 이야기를 담담하고 담백하게 좀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냥 사는 이야기로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팟캐스트가 밥친구이자 밤친구 같은 팟캐스트가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저는 이제 집에서 밥을 먹을 때 유튜브로 무한도전을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어떤 콘텐츠를 보거나 혹은 밥을 먹으면서 뭘 할까 이런 게 좀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스레드에 그런 걸 물어봤거든요. 저는 무한도전을 본다고 했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놀면 뭐하니, 집대성, 뭐 아니면 1박 2일 시즌 1, 아주 옛날 초창기 때 거죠. 뭐 이런 것들을 보신다고 했었어요. 거의 이제 저와 같은 예능을 본다고 하신 분들도 있었고,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 똑바로 살아라. 이거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이거 알면은 나이 나오는데 예전 시트콤입니다. 이 옛날 드라마를 찾아보신다는 분들도 있었고, 야, 그리고 어떤 분은요, 전 이게 가능할까 모르겠는데 밥을 먹으면서 공포 라디오를 들으신대요. 저는 사실 무서운 거를 진짜 전 도저히 접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가능할까 싶은데, 네, 밥을 먹으면서 공포 라디오를 듣는다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다른 분은 김복준의 사건 속으로, 저는 이게 뭔가 해서 물어봤더니 전문가들이 분석해주는 사건 채널이래요. 그래서 이게 약 1시간 정도의 콘텐츠인데 이 몰입도가 굉장히 좋아서 시간이 그냥 순삭 되는 느낌이라고 합니다. 밥도 먹고 그 이후에 치우고 양치도 하고 이런 시간들을 다 통틀어서 쓸 수 있어가지고 이거를 아주 몰입감 있게 딱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답변들이 있었고, 또 이제 이분은 일본어를 잘 하시나 봐요. 그래서 일어를 하실 줄 알아서 자막 없이 애니를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와, 정말 대단한 능력자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 밥을 먹으면서도 자기 개발을 또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먹방 유튜브만 본다 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또 먹방 유튜브를 보면서 나도 같이 밥을 먹고 이러면은 좀 뭔가 같이 밥을 먹는 그런 분위기가 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좀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나왔던 혹은 제가 보는 것처럼 무한도전 이런 것도 좋기는 한데, 눈은 좀 쉬면서 귀로만 듣는 콘텐츠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네, 그냥 여러분의 눈은 잠시 쉬게 해드리면서 귀는 조금 그래도 좀 채워드리는 백색 소음 같은 밥친구이자 밤친구 같은 콘텐츠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는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겠다, 지금 해야겠다 라고 했던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요, 얼마 전에 끝난 북중미 월드컵이었는데요.
사실 뭐 저도 이 국제 경기 정도는 챙겨보는 편인데 이전의 월드컵들은 제가 이렇게까지 집중을 해서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유독 올해 월드컵은 좀 더 처음에 개막전부터 해서 좀 눈여겨보고 집중해서 보게 됐어요. 우리가 A조였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거의 처음부터 시작을 하니까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또 축구의 신이라고 부르는, 그래서 이제 메시가 87년생이어서 거의 이제 30대 마지막이어서 더 이상은 그 다음 월드컵이 없을 수도 있다 해서 그런 측면에서도 또 좀 더 집중을 해서 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게 보다 보니까 사실 이번 월드컵에 어떻게 보면은 메시는 항상 스타지만요, 아주 떠오르는 스타가 한 명 생겼잖아요. 네, 그 카보베르데 골키퍼 보지냐 선수. 그 선수 그리고 그 경기를 보면서 더 흥미진진하게 한 편의 영화를 보듯이 에, 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보지냐 골키퍼에 대해서 좀 찾아보면서 야, 늦은 나이에 그래도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거를 포기하지 않고 정진해 나가는 모습이 정말 멋있다고 느껴져가지고, 아, 이제 나도 미루지 말고 그냥 일단 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하게 됐습니다. 음. 근데 마침 얼마 전에 이제 투표를 했는데 그 북중미 월드컵 최고의 골 308골, 302골 중에 이제 12골을 선정을 하고 그 12골을 놓고 팬들한테 투표를 하게끔 했는데, 최고의 골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최고의 골로 카보베르데, 그 아르헨전 32강 아르헨전에서 나왔던 연장 동점골, 그 골이 최고의 골로 선정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 최고의 골까지 카보베르데 선수가 가져가게 되면서 카보베르데는 사상 첫 월드컵 진출을 하면서 최고의 골이라는 영예도 얻고, 또 골키퍼가 엄청난 스타로 발돋움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첫 출전에 32강까지 진출을 한 걸 보면서 정말 온 나라의 영광이고 축제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때는 또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정말 무엇보다 낭만 넘치는 월드컵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낭만하니까 생각나는데, 이번 또 2026년 월드컵에 굉장히 여러 가지의 낭만이 있었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낭만이 가장 기억에 남을지 또 모르겠는데 궁금한데요. 그런데 이제 카보베르데가 등장을 해서 말도 안 되는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예선전에서는 3무, 와 대박이죠. 3무로 32강을 진출하고 32강전에서 만난 팀이 아르헨티나. 근데 연장까지 가면서 접전을 펼친 끝에 3대2, 2대3이라는 석패를 한 완전 역사를 썼고, 또 노르웨이 28년 만에 진출한 노르웨이도 8강전까지 갔었죠. 8강전까지 가면서 또 그 노젓기 응원이 굉장히 또 히트가 됐잖아요. 또 잉글랜드, 이 경기가 승리로 끝날 때마다 원더워, 오아시스의 원더워를 다 함께 선수와 팬들이 부르면서 합창, 떼창을 하는 모습들이 또 있었고, 또 아르헨티나 메시 해적단이라고 부르죠. 이 메시의 호위무사들과 함께 등장하는 그 장면도 굉장히 좀 인상 깊었고, 낭만 있고 멋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요 정도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월드컵이 사실 중계가 두 개 방송사밖에 안 했잖아요. JTBC랑 KBS에서. KBS 마지막 엔딩 장면이 저는 굉장히 또 인상 깊었는데요. 그 빌리 조엘의 턴더라이트 백온라는 노래를 배경으로 해서 3분짜리의 영상을 만들었는데, 월드컵에 있었던 경기들의 주요 장면들을 착 모아가지고 하이라이트로 만들었는데, 거기에 쓰였던 노래나 거기에 나왔던 장면들이나 그리고 이제 KBS가 넣었던 자막들이 또 뭔가 뭉클하면서도 또 약간의 잔잔한 울림을 주더라고요. 그 중에 좀 기억나는 인상 깊었던 문구가 있었어요. 꿈에 늦은 때는 없으니 가자, 모두가 기다리는 곳으로 라는 문구였는데,
그런 것 같아요. 꿈에는 정말 늦은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어, 각자마다의 속도가 다를 뿐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그 꿈은 언젠가 이루어질 수 있다 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내가 처음에 그렸던 그 모습 그대로는 아닐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 꿈에 가장 근접하게 혹은 꿈의 약간 변형의 모습처럼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문구가 대미를 장식해주는 문구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은 이번 월드컵을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하네요. 물론 우리나라만 보자면은 조금은 좀 답답하고 억울하고 화나고 좀 안타까운 장면들이 있었기도 했지만 또 이걸 발판 삼아서 또 다시 우리나라도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비록 우리나라는 더 많은 또 승부를 보여주지 못했지만 그래도 또 다른 나라들의 어떤 경기력들을 보면서 또 다른 의미의 낭만을 채울 수 있었다. 또 다른 어떤 열정을 맛볼 수 있었다. 저한테는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런데 참 그런 것 같아요. 뭐 아까 제가 그 빌리 조엘의 노래에도 이야기는 했지만 참 노래만큼 어떤 울림을 주고 또 힘을 주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 팟캐스트의 1화를 소주제를 뭐라도 해야 뭐라도 될 테니까로 정해봤는데요. 그래서 일단 그냥 시작하자로 좀 잡아봤는데 저는 가끔 제가 살면서 뭔가 힘이 떨어질 때 여러 노래들이 있지만 그 중에 저는 가장 저에게 잔잔하게 힘이 되는 노래가 강산해님의 넌 할 수 있어 라는 노래인데요. 사실 제가 이 노래를 처음 알게 된 건 초등학교 5학년 때 12살 때였어요. 그때 당시 담임 선생님께서 남자분이셨는데 우리 그 학생들을 우리들을 이렇게 탁 앉혀가지고 통기타를 쳐주시면서 이 노래를 알려주셨어요. 야, 이것 또한 지금 생각해 보면은 낭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린아이들한테 강산해님의 넌 할 수 있어 어떤 동요나 혹은 만화가가 아니라 가요를 알려준다는 게 그때는 되게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 노래를 열심히 배우고 사실 잘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고 제가 성인이 돼 보니까 와, 이 가사가 주는 울림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큰 힘이 되더라고요. 아마 그때 당시에 제 담임 선생님께서도 그 노래에 많은 위로와 위안과 힘을 얻어서 우리 제자들인 우리들에게도 이 노래를 알려주고 싶지 않았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대 후반에 그때 당시에 우리 표현으로는 노총각이었는데 맨날 구멍난 양말 신고 오셔서 혼자 사는 티를 팍팍 낸다고 저희가 놀렸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그 나이를 아득히 뛰어넘었습니다. 아유, 선생님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언제나 항상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우리 선생님께서 알려주셨던 강산에 넌 할 수 있어 이런 또 가사가 있습니다. 후회하고 있다면 깨끗이 잊어버려 가위로 오려낸 것처럼 다 지난 일이야. 후회하지 않는다면 소중하게 간직해 언젠가 웃으며 말할 수 있을 때까지. 너를 둘러싼 그 모든 이유가 견딜 수 없이 너무 힘들다 해도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할 수가 있어. 그게 바로 너야. 굴하지 않는 보석 같은 마음 있으니. 이게 1절의 가사거든요. 항상 이 노래를 들을 때면 저한테 정말 무한의 힘을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담담하고 덤덤하게 다독여주는 것 같아요. 조금은 기운이 없거나 조금은 다운돼 있을 때 이 노래를 일부러 찾아 들으면서 힘을 얻곤 한답니다. 아마 여러분도 내가 조금 지쳤을 때 힘이 되는 노래들이 있으시겠죠?
그런 노래가 또 있으시다면은 알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이 노래에 저만 그런 힘을 얻고 그런 건 아닌가 봐요. 유튜브에 보면은 되게 많은 또 댓글들이 달려 있는데요. 이 노래를 들으면서 좀 많이 힘을 얻었고 위안이 됐다. 또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 이런 댓글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그때 당시 어렸을 때 추억이 다시 떠오르고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지금의 나에게 또다시 또 다른 용기와 힘을 준다. 이런 댓글도 있었고요. 뭐 수험생의 시절을 보내면서 정말 큰 힘이 되었다. 이런 댓글들이 있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노래에 큰 힘과 위로와 용기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다시금 이 노래를 들으면서 앞으로 맞이할 하반기를 좀 다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해요. 네, 지금처럼 그냥 제 팟캐스트는 제가 느끼고 겪고 경험하고 생각하는 것들을 담백하게 한번 풀어내 보려고 합니다. 백색 소음처럼 같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첫 번째기도 하고요. 그냥 이쯤에서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저도 7월은 녹록지 않은 달이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또 다가올 8월은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또 다시 한번 노력을 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혹여 7월이 조금 녹록지 않으셨다면은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또 다시 시작하는 새롭게 시작하는 8월 그리고 또 이 뜨거운 여름을 열정적으로 조금 더 힘내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7월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8월도 같이 화이팅 해보자고요. 그러면 저는 팟캐스트 그냥 사는 이야기 다음 2화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